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기업 체감 경기가 2개월 연속 악화됐습니다. 한국은행은 2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가 77을 기록해 한 달 전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철강과 같은 1차 금속 산업의 체감 경기 하락과 미국의 통상 압력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 업황 BSI는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낮은 7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SI는 기업들이 경기 상황을 인식하는 지표로 100 미만이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좋게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3년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어올랐습니다. 1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연 3.71%로 전월보다 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 예금 금리는 더 떨어져 은행의 수익과 직결되는 예대 마진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산율이 계속 줄며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수가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유일하게 증가세를 유지하던 30대 후반 여성의 출산율까지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출산 연령도 매년 높아져 지난해 평균 출산 연령은 1년 전보다 0.2세 많은 32.6세로 나타났습니다. 네이버 창업주 겸 주요 주주인 이혜진 글로벌 투자 책임자가 1,500억 원대의 자사주를 매각해 자신의 지분율을 3%대로 낮췄습니다. 이번 매각은 올해 5월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총수 지정과도 연관된 사안이라 그 여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자, 오늘은 2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2월을 잠시 되짚어보자면 참 일이 많았다. 거래일은 짧은데 쉽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오늘까지도 정말 쉽지 않은 장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좀 좋은가 했는데 장 후반에 동시호가 시간에 양시장 모두 파란불로 마감을 하면서 오늘도 하락하는 것 아닌가라는 불길한 예감을 많은 분들이 가지셨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역시나 오늘 변동성 굉장히 커진 장세입니다. 어제 장 후반의 흐름들 이어가면서 잠시 상승을 꾀하기도 했던 거래소 시장이 보였지만 지금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거래소 쪽보다는 코스닥 쪽 조정이 더 크게 나오는 상황인데 전일 미국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이 좀 있었습니다. 국채금리 상승했고요. 미 증시는 1% 넘게 하락시켰습니다. 결국에 우리 시장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더욱더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3월 증시 역시나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합니다. 거래소 쪽 보자면 운송장비업 쪽의 강보합 수준을 제외한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고 시총 상위주들 가운데서는 셀트리온만이 오늘도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 지금 두 종목이 남아있죠. 어려운 상황이고요. 바이로메드만 상승하는 상황. 지금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파월의 입을 주목하고 있던 시장입니다. 그리고 입을 뗐는데 역시나 매파적인 얘기가 나왔고 글로벌 시장은 요동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따라서 3월 시장 그리고 2월 마지막 날까지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자세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거래소 시장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는 2436.16포인트입니다. 0.8%까지 지금 하락하면서 2430포인트 중반대까지 밀려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일중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일중 흐름 보시다시피 2459포인트, 2460포인트 때부터 2430포인트 초반대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정오 지나면서 급격하게 꺾이기 시작한 지수가 현재는 2430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온 상황입니다. 좀처럼 여기서 상승을 더 하진 못하는 상황인데 수급 주체 좀 변동이 있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제와 또 정반대입니다. 기관 외국인은 팔고요. 개인만 삽니다. 개인은 하락장 되니까 또 매수를 하네요. 1995억 원 사고요. 기관은 1959억 원 팔고 외국인도 106억 원 팝니다. 기관은 금융투자가 1709억 원 파는 가운데 투신과 연기금은 256억 원, 382억 원 각각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이어서 짚어볼 텐데 삼성전자 강보합입니다. 일단 237만 3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8만 원대로 다시 가나 했는데
오늘 또 2% 미끄러지면서 77,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셀트리온의 상승이 무섭습니다. 오늘도 1% 하락장에서 빛나는 상승 보여주면서 354,500원대, 35만원대 굳건히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현대차도 1,000원 상승하면서 16만원 초반 여전히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볼까요? 포스코가 4% 가까운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급락세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약보합권, 그리고 LG화학도 3% 가까운 하락이 나오면서 38만 6천원대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KB금융, 네이버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혜진 의장의 지금 대주주 지분 매각이 있었던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가격보다 좀 저렴한 가격에서 팔았다, 이 부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생명 보합이고요. 삼성물산은 강보합권에서 여전히 움직입니다. 현대모비스와 한국전력 빠지는데 현대모비스는 약보합, 한국전력은 1% 하락입니다. 그리고 신한지주가 강보합권, 오늘 은행업 쪽은 그래도 강보합권까지 지금 올라와서 긍정적으로 그나마 좀 선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858포인트입니다. 2% 가까운 하락폭이 나오고 있고요. 15.79포인트 하락합니다.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보다는 모두 하락하고 있지만 코스닥의 낙폭이 훨씬 더 큽니다. 지금 1.8%, 2배나 낙폭이 큰 상황인데 860선 회복도 지금 안 됩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868포인트 오늘 고점이고요. 저점은 855포인트대입니다. 855포인트 저점 찍고 정오 이후에 조금 반등 하나 했는데 여전히 힘이 없어 보이고요. 860포인트 탈환도 지금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수급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주체 보시면 이쪽도 개인만 삽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개인만 사고요.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1,590억 원 순매수, 기관, 외국인 963억 원, 509억 원 각각 순매도 하는데 기관 가운데서는 금융투자가 110억 원, 투신이 138억 원, 연계금이 33억 원 각각 매도하면서 거래소 쪽보다도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닥 시장에 더욱더 골고루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보셨고요. 이번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볼 텐데 말씀드렸다시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7%의 큰 낙폭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7.23%나 빠지면서 코스닥 시장 낙폭을 주도하고 있고요. 하지만 신라젠과 바이로메드는 올라갑니다. 신라젠 강보합 그리고 바이로메드는 3.86% 상승폭이 좀 줄긴 했지만 여전히 바이로메드는 긍정적으로 올라갑니다. 메디톡스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CJENM이 400원 하락하면서 86,6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제약도 하락합니다. 셀트리온 3인방 중에 거래소 이전 상장한 셀트리온만이 오늘 상승하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4% 가까운 낙폭이 보입니다. 펄어비스 검은 사막 모바일 버전까지 지금 오늘 검색어에 올라와 있긴 했었는데 일단은 2.34% 오늘장에서는 하락을 합니다. 티슈진도 하락하고요. 포스코 캠텍 5% 가까운 낙폭이 보여지면서 45,000원대까지 무너집니다. 로에는 1,400원 상승하면서 10만원대 초반 그리고 11만원 지금 언더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스튜디오 드래곤이 어제 급등이 나온 이후에 오늘은 잠시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톡스 관련주들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슈젤이 지금 3.57% 빠집니다. 메디톡스도 그렇고 슈젤도 그렇고 오늘 낙폭이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비팜도 1.63% 하락, 제넥신이 약보합권, 컴투스는 400원 상승하면서 16만 2,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하루 만에 급등입니다. 정말 원달러 환율도 급락 급등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윤준 의장 청문회가 있었고요. 제롬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그에 또 영향을 받으면서 1%가 넘게 급등하고 1,080원대 초반까지 단숨에 올라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이슈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몇 번을 오프닝부터 말씀을 드린 반대 연준 의장의 국회 보고가 있었습니다. 시장은 당연히 출렁거릴 수밖에 없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평가 궁금하고요. 이와 관련된 얘기 좀 부탁드리도록 하죠. 실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보면은 크게 달라
달라진 건 없습니다. 1월 FOMC 회의 의사록에서 했었던 내용, 그리고 사전 배포 자료에서 공개했을 때는 오히려 글로벌 금융시장은 안정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몇 가지 논란의 빌미가 될 수 있었던 부분들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투자자들이 많이 기대했던 금융시장을 달래는 듯한 립서비스가 없었다는 점, 여기에 올해 기준금리 인상 회수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면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은 그동안 조금 다소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던 미국 통화 정책에 대한 스트레스를 다시 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고요. 신임 연준 의장의 발언과 화법에 대한 불편함이 조금은 시장은 불편함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이런 작은 이슈에 매파적인 코멘트로 해석하면서 금리 상승, 증시 하락의 빌미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월 연준 의장의 하원 발언을 계기로 곧바로 투자 심리가 안정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3월 1일 날에는 또 상원 청문회가 있고요. 3월 8일에는 연준 베이지북, 그리고 3월 9일에는 2월 고용지표 등 통화정책 이벤트, 이슈를 자극할 만한 일정들이 다수 예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당분간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스트레스 상황에 좀 놓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을 좀 살펴보자면 글로벌 증시들 다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미국의 한마디에 출렁출렁거리는 상황들은 여전히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더 지지부진한데 이 이유가 좀 있습니까? 글로벌 금융시장,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 심리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위기 진앙지, 그러니까 단기 변동성 확대의 진앙지긴 했지만 빠른 회복력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한국 같은 경우는 반등 과정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부진했고 또 하락할 때는 또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실적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시장을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원달러 환율 변수도 외국인 수급과 그리고 실적에 대한 교란율로 작용하면서 단기적으로는 2,350에서 2,450 박스권 등락을 조금 더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3월 초중반까지의 통화정책 관련된 이벤트, 그리고 3월 8일날 예정된 쿼드러플 리칭 데이, 이런 과정을 거치는 속에서 코스피의 실적 전망치가 개선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이슈, 그리고 3월 달에 방향성을 결정지을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대응 전략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지 또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서두르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격 매수를 하거나 지금 당장 적극적인 매수를 하기보다는 변동성을 활용한 분할 매수, 비중 확대 전략을 제안드리고요. 유망한 업종으로는 경기 민감주.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리고는 있지만 글로벌 GDP 성장률, 이익 전망치는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펀더멘탈, 경기는 좋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업종의 단기 등락 과정은 비중 확대 기회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클리컬 업종 또한 금리 환율 변수에 따라서 단기 등락은 있겠지만 글로벌 경기 회복과 인플레이션 기대가 유효하다는 측면에서 비중 확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이 2월 마지막 날이어서 이 질문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3월도 그렇고 향후에 이제 꽃피는 봄인데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 3월에도 변동성이 좀 계속해서 갈 것이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변동성 측면에서 보자면 이것들이 또 변동성은 강하지만 우상향하면 참 그래도 괜찮은 장인데 3월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상승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3월 초중순까지는 조금 박스권 2,350에서 2,450 박스권 등락을 좀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급등락은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여기에다가 아직까지는 강하지 않은 우리는 한국만의 실적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통화정책 이벤트가 지나고 쿼드러플 리칭 데이가 지나면서 심리적, 수급적 안정은 좀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 패턴, 과거 실적 전망치 추이를 보면은 1월, 2월에는 좀 하향 조정되다가 3월에는 개선되는 모습들을 반복해왔고
올해 1월, 2월 수출이 예상보다 좋다는 점들을 감안해 봤을 때 1분기 실적이 3월 들어서부터 3월 중순 이후부터 조금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외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고 그리고 국내 부담이 조금 덜어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3월 중순 이후부터는 코스피가 조금 더 가벼운 상승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월 초중반까지는 변동성을 활용한 비중 확대 전략, 그 이후에는 조금은 매수 강도를 좀 강화해 나가면서 좀 적극성을 높이는 전략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네, 3월에 대한 자세한 전략들까지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2월 마무리 잘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이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참 시간 빠르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매번 하는 것 같은데 네. 2월은 정말 짧아요. 오늘 2월 마지막 날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쯤에 보면은 파월의 2불 한번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 2불 뗄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뗐어요. 근데 네. 공개석상에서 얘기들이 나왔는데, 매파적인 얘기 나왔다, 대표적으로 기사로는 많이 접했는데, 예.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예, 결국 파월이 시장 모멘텀으로 작용하네요. 그렇죠. 대체적인 예상은 그랬죠. 그래도 평소 성향으로 봐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느냐. 맞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연준이 버냉키 시절 그리고 옐런 시절 이렇게 특히 옐런 의장이 소위 말하는 그 포워드 가이던스 드라기 총재 22총재도 좋아하는 표현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한테 또박또박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금리 천천히 올리게 금리는 올릴만 해서 올리는 거야. 알아듣기 좋게 얘기했죠. 예. 그리고 실제 그 기조 연설문이 발표됐을 때만 해도 시장이 이렇게 보고는 그래 첫 데뷔 무대인데 뭘 그렇게 파란을 일으키겠어? 쪽으로 갔는데 예. 결국 의원들하고 이제 질의 과정에서 결국 시장이 귀를 쫑긋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죠. 예. 한번 살펴보실까요? 하나하나 보도록 지금 이제 보시면 이거는 블룸버그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 전반적인 그 청문회 과정 동영상 있어가지고 몇 개 이렇게 캡처를 해봤습니다. 예. 왼쪽은 보시면 이제 하원 금융위원회에서의 증언하는 분위기가 저렇죠. 우리 가끔씩 이렇게 헐리우드 영화에서도 보는 그런 분위기죠. 예. 파월 의장의 이제 연설하는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실까요? CNBC 기사의 흐름입니다. 예. CNBC 기사의 흐름인데 위에서부터 먼저 올라왔던 기사들입니다. 위의 기사는 이거예요. 지금 파월은 시장 변동성, 마켓 볼러틸리티는 시장 변동성은 좀 더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것을 갖다가 멈추지 못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지난 2월 초에 있었던 그런 식의 증시 급락한다고 해서 예. 연준이 쫄아가지고 금리를 안 올리고 그러지는 않는다 하는 얘기로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 새로운 연준 의장 말하기를 ETF는 생각하지 않는데 결국 ETF가 지난번 마켓 조정 2월 2일부터 있었던 한 12일까지 있었던 그때 그 마켓 조정 예. 가운데에서 ETF가 문제가 되었다고는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른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때 굉장히 변동성이 50까지 갔지 않습니까? 빅스가. 예. 그래서 무엇이 시장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자기들도 면밀히 살펴봤는데 일각에서 우려했던 만큼 그냥 주식 사주세요라고 해서 들어있는 자금, 엄청난 규모의 ETF. 예. 여기서 뭔가 이렇게 자금 유출이 확 나왔다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하는 그 얘기고. 예. 마지막에 이제 장 끝나고 나서 결국 다우가 299포인트 빠졌다. 결국 파월이 무슨 신호를 줬는가 하면은,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이렇게, 예. 인플레이션에 대응해서 꾸준히 금리를 올릴 올리겠다. 것이다 하는 것을 밝히고 나서 예. 자, 제가 저기서 사진 두 개를 더 겹쳤습니다. 예. 세 번째 아래쪽 파월 의장이 안경 너머로 이렇게 내다보는 눈매는 예. 딱 옐런 의장을 연상시켜요. 그러니까요. 비슷하네요. 우리 구글에 들어가면 이 이미지 자주 봅니다. 안경을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나 기자를 갖다 노려보는 모습. 그 다음에 이 표정은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구글 이미지 가운데 딱
요거 아닐까 싶어요. 어제 파월 의장의 증언을 보면서 제가 지금 나한테 지금 잘하는 거야. 내가 지금 자기를 의장 만들어줬는데 지금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뭐지? 그렇죠. 그런데 예. 페드 워처들 중에는 이렇게도 평가합니다. 파월 의장이 생각보다 잘했다. 생각보다 잘해서 예. 임명권자에게 충분히 화답을 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즉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어요. 인플레도 결국은 회복될 것이라고 봤어요. 그 얘기는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정 확대 정책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기업의 감세 이런 걸 통해서 투자도 늘리고 생산도 늘리고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고용을 늘리고 가계 소득이 늘고 그렇게 해서 소득이 는 만큼 또 이렇게 소비가 늘고 예. 그래서 파월 의장이 얘기한 거는 지금 대통령 잘 뽑으셨으니까 이렇게만 되어 간다면은 미국 경제와 더불어서 글로벌 경제는 아주 좋은 선순환 과정으로 접어들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인플레가 확 늘 것도 아니에요. 왜? 적절히 또 투자가 늘어날 거니까 뭐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장밋빛 전망이에요. 잘 들어보면 그런데. 잘 들어보면 그런데 그래서 우리 대통령 잘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정책 잘하기 때문에 우리 연준도 걱정 없이 금리 올릴 거예요라고 했는 건데 결국 다 듣고 나서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세상이 그렇게만 가준다면 얼마나 좋아요.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만 착착착 가준다면 예. 얼마나 좋을까요 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실까요? 결국은 블룸버그 기사입니다. 예. 파월의 이 로지 아웃룩 아주 장밋빛 전망이죠. 예. 이거는 결국 연준이 2018년에 4번 금리를 올릴 것이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기울고 있다 이 말이죠. 예.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제 26일 그리고 27일 어제 하루 동안에 이렇게 위에 것이 보면 S&P 500이고 밑에는 미국채 10년물이에요. 파월 발언과 더불어서 미국채 금리가 뜨고 S&P 500이 깔아앉기 시작하는 즉 시장은 파월 때문에 움직였던 겁니다. 네. 결국에는 이게 그냥 매파적 발언이다 이렇게 우리가 신문기사로 접한 거 이면에는 네. 굉장히 많은 또 파월도 고민을 했을 것이고 네.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뭐 와처들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하나 진짜 궁금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은 부양책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풀겠다는 의지가 아직도 강하고요. 네. 돈 찍어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에는 국채 네. 찍어내고 뭐 네. 몇 년물. 근데 이제 파월 같은 경우에는 뭐 인플레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뭐 쭉쭉쭉쭉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둘이 좀 부딪히는 부분이 생기지 않겠나라는 게 시장의 지금 의견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충격이 없을까요? 예. 제가 어제 받은 인상은 예. 파월 의장도 굉장히 훈련된 지금 미 연준 의장으로 일하는 자리를 갖다가 수행하기에 충분히 트레인된 사람이다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우선 그 내용이나 화법에 있어서 기존 옐런이나 버냉키 과거 뭐 그린스펀에 뭐 비견했을 때 특별히 딸린다는 모습이 안 들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쭉 지켜봐온 사람이고 거기에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제가 하원 금융위원회고 오늘은 이제 상원 은행위원회인데 상원 의원들이 조금 더 날선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 오히려 더 이렇게 캐보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캐보는 과거 이렇게 보면은 이틀 동안 의회 정원이 이어지는데 하원에서 먼저 상원에서 하는데 하원에서 나오는 그날이 할 얘기는 다 했고 특별한 거 없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같으면은 우리 정덕 앵커께서 궁금해하는 그런 것들을 미국에서 특히 민주당 쪽에서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대통령은 나중에 뭐 빚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 재정 적자가 확 쌓일 것 같은 그런 정책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그럼 당신네들 아직도 뭐 양적 완화가 유효하네 이런 소리도 하고 한다면은 당신네들도 돈 풀고 그럼 도대체 세상이 빚은 빚대로 나면서 막 돈은 풀고 이거 뭐 어떻게 갈 것이냐.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진짜 인플레 오면 대책은 어떻게 있냐라고 해서 좀 더 따지고 드는 듯한 지금 재정과 통화라고 하는 두 양대 정책의 축이 막 가고 있는데 이거 보면은 무슨 미국에 경기 침체가 왔나? 대공황이 왔나 싶을 정도로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 정부 쪽, 행정부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재정 쪽을 강화하는 이 시점에 연준 너는 지금까지의 스탠스에서 좀 달라질 거 없으라고 조금 더 캐물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어제는 그래서
그거 한 거죠. 금리가 오르기는 오르겠다 하는 생각. 이 부분이 주식으로서는 좀 고민스러웠고, 또 하나 차이는 미국채 수익률이 오르면서 달러도 올랐어요. 예. 그게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작년 11월 이후부터 뭔가 좀 국채 금리는 금리대로 오르고 달러는 약해졌는데 예. 이것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았는데 이게 다시 또 이제 달러를 어느 정도 돌려 세워놨고, 그래서 혹자들은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진짜 트럼프를 도와주려고 한다면은, 정말 연준이 트럼프를 도와주고 싶으면은 이번 2월 초에 있었던 그 조정이 이렇게 대충 끝나고 또 연고점 열고 해서 뭐 여름 그다음에 서머랠리 익혀서 타고는 진짜 11월 중간 선거 앞에 갖고 와르르 무너지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이번에 온 김에 좀 조정다운 조정을 갖다가 좀 받고, 그래서 정리하고 좀 이렇게 뭡니까 과식한 상태에서 예. 좀 오바이트 할 거 오바이트 하고 속을 좀 편안하게 해서 가져야만이 11월 선거 앞두고는 좀 더 이렇게 해피한 시장 상황이 아닐까. 뭐 그 시각도 이렇게 있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 측면이라면은 파월 의장이 조심스럽게 좀 무너지는 급락장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금융 안정이란 측면에서 조금 더 우리 조정받자 하는 차원의 어떤 그 시도를 갖다가 그 시그널을 갖다 시장에 살짝 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비온지 땅 굳는다 뭐 이런 네, 그런 얘기가 차원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굉장히 제가 봐서는 정말 괜찮다. 괜찮은 의장입니다. 그거 이제 오늘 지켜보면 또 네. 상원에서 어떤 얘기 할지 들리겠고요. 우리나라 이제 금융통화 하시는 분들 얘기도 네. 좀 들어봐야 되는데, 역시나 뭐 동결을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고요. 네. 이번에도 동결이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동결할 것을 예측은 했는데 결국에는 뭐 계속해서 감론을박은 아니 금리 역전 이거 괜찮겠어? 라는 부분과 네.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은 네. 뭐 수합도 그렇고 네. 재정 상태가 좋다.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부분인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은 이 부분은? 예, 재밌는 어제 기사가 하나 있었죠. 예. 인포맥스 기사였나? 금리, 거기 5번 중에 금리 4번 내린 매파 이주열. 원래 이 중앙은행 가들은 예. 매파적인 성향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그 DNA에 깔고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예. 왜냐하면 이 중앙은행, 즉, 그냥 일반 은행에 있는 사람이 아닌 중앙은행이라면은 예. 항상 물가 안정 그리고 통화 가치의 안정, 그쵸.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죠. 즉 인플레라는 것은 굉장히 안 좋다. 그것은 경제에 해악을 끼친다는 어떤 그런 관점이 강한 분들이라서 매파적으로 인식되기 쉽고 그 바른 성향도 그렇습니다만, 자리가 자리인 만큼 또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뭐 평소에 매파적이었다, 취임 초 일성이 매파적이었다 하더라도 그동안 상황이 그냥 금리를 같이 내려줘야 되는. 예.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이주열 총재를 갖다 더 이상 얘기할 건 아닌 시기가 되었고, 왜? 이제 퇴임이고 마지막 금통이었죠. 그쵸. 지금 다음 한국은행 총재가 아직까지도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없죠, 아직. 네. 예. 그렇게 돼서 바로 되자마자 그러면은 4월 금통위에서 총리 취임하자마자 금리를 올린다? 지금 분위기 봐서는 3월 달에 미국 올릴 것 같잖아요. 거의 뭐 기정사실이죠. 올린다면 이제 연방기금 금리의 상단은 1.75가 되고 우리는 1.5가 돼서 실제 금리 역전이 예. 현실화되는 건데, 그렇다면은 바로 처음에는 못하면 5월인가? 5월 금통위에 그럴 때만 또 6월 우리나라 선거 있네? 아. 뭐 이런 식의 흐름이 되는 거죠. 자꾸 이제 무슨 뭐 경제와 시장을 얘기하는 가운데 자꾸 뭐 선거 얘기, 정치 얘기를 들어가는 거죠. 집어넣어서 뭐 합니다만, 그래서 이게 이제 제도권 시황에서는 잘 안 나오죠. 예. 그런 거 넣으면 좀 뭔가 좀 불순해 보이고 없어 보이니까. 그러나 현실에서는 항상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변수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리 역전에 대해서 이주열 총재도 그다지 우려하지 않는다. 과거 우리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짚었었죠. 예. 특수한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우리도 2번 정도 그런 경우가 있었으나 주식 잘 갔고 워낙 강세 갔었고 그런 경험이 있긴 있습니다만 글쎄요. 워낙에 지금 미국은 3번이 아니라 4번은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라서 우리도 결국은 뭐 이렇게 여름 넘으면서 선거 끝나고 나서라도 우리도 금리 인상 쪽으로 결국 가닥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네. 근데 뭐 사실 6.24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지금 어느 정도 무시를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하나하나 체크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본다면 네. 뭐 한국은행도 살펴봤고요. 뭐 글로벌 증시도 살펴봤는데 이게 사실 거시적인 거잖아요. 네. 이거 어떤 식으로 좀 크게 투자 전략을 세운다면 이런 시기에는 괜찮을지. 예. 변동성이 워낙 크잖아요. 한번 주식보다도 예. 우리 달러원 환율 차트 한번 띄워놓고 하시겠습니까? 예, 예.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게 연장선인데요. 보시다시피 일간 일목균형표의 이 구름대 안에서 헤매는 환율 여전하죠. 네. 어제 살짝 벗어나나 싶었습니다만 오늘 또 10원 이상 뛰면서 구름대 안에서 헤매는데, 자, 저는 여기를 주목합니다. 즉 구름대가 갑자기 얇아지고 색깔이 바뀌죠. 예. 음운에서 양운으로 바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이 통상적으로 시장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왜 저런 차트가 나오지 생각을 해보니, 자, 오늘 밤에 파월의 상원 정언도 있겠고, 예. 저기 가면은 이제 저 무렵은 이제 우리 이번 일요일 다가오는 일요일 날 이탈리아 총선 결과도 나와요. 아. 예. 좌든 우든 포퓰리즘이든 뭐든 간에 한쪽에서 내가 과반수다, 내가 정부 꾸리겠다 할 세력은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없는 것 같지만 여기서 이제 결국 그 표의 구성이 포퓰리즘 쪽으로 가고 반EU 정책을 내세우는 쪽이 만약 올라오는 분위기라면 유로가 또 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런 상황이 있고, 또 그 무렵에서 독일의 거의 연정은 이렇게 연정은 합의된 것 같습니다만, 예, 예. 3인당 당원들의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무렵 가면은 또 이제 실제 거기 나와요. 또 이제 달 넘기자마자 또 미국 고용지표 나와요. 아, 맞네. 자, 이런 것들로 해서 여기서 만약 환율이 다시 달러 약세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우리 서울에서도 환율이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는 원화 강세 쪽으로 간다면 주식은 괜찮아요. 예, 예. 근데 만약에 저게 지금 외국인도 지금 잘 안 사주는 판국에 저 무렵 가서 환율이 결국 70원, 60원, 70원, 80원 공방에서 80원 위쪽으로 방향이 잡히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예. 주식은 조금 이렇게 조정을 좀 더 조정다운 조정을 거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현재로서는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을 오히려 지금 보면서 네, 그래야 대응을 하는 방향성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2월의 마지막 날 여러 가지 글로벌 증시부터 해서 3월 증시 전략들까지 특히나 환율을 한번 짚어보자 이런 키포인트까지 상세히 짚어주셨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일장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2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수익률 대결 총 10분이 함께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오늘도 목요일을 수요일이군요. 예, 수요일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출연을 합니다. 슈퍼듀오 매치 잠시 뒤 2부에서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